문제는 지금 요 끝에서 보이시는 독일, 이태리, 프랑스의 증가 추세입니다. 이 증가 추세는 이 높이가 아직까지 높지 않습니다. 그전에 우리가 봤던 이 높이보다는 훨씬 낮기는 하지만 마침 동절기에 같이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올라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 추세가 어디까지 가든지 간에 그동안에 우리 이 패턴으로 두 달 뒤, 한 달 뒤에 우리가 봤던 이 패턴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다는 가정을 한다면 우리도 앞으로 아마도 한 달 혹은 두 달 뒤에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하고 꽤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이것은 백신 접종인데요. 우리나라가 백신 접종을 많이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 표에서 보시듯 이태리, 독일, 프랑스도 못지않게 상당한 백신 접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무렵에 금년 초 무렵에는 우리나라가 제일 높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태리, 독일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태리, 독일에서 유행이 생겼었죠. 예. 상당한 면역의 정도를 갖고도 어려웠다. 즉 백신으로 만드는 면역력이 그다지 오래 가지는 않는 것 같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볼 때 우리나라도 12월 초 정도에는 아마도 본격적인 재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기와 규모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7차 유행은 발생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유행의 규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각자 사회 구성원,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들의 면역력입니다. 그래서 면역력은 아시는 바와 같이 감염이 돼도 생기고 백신을 맞아도 생깁니다. 그 두 가지에 의해서 감염과 예방접종에서 생기는 것이고요. 감염에 의해서 생기는 면역을 자연면역, 백신에 의해서 생기는 면역을 인공면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초에 이 재유행이 온다고 가정을 하면, 예. 그리고 그 시기는 우리가 면역이 꽤 떨어져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12월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 첫째 주 이후에 공식 감염자가 한 700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첫 주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6개월이 지난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6월 첫 주에 걸리면 한 12월까지는 면역이 그래도 유지가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700만 명, 그 다음에 이 700만 명 중에 지난번 우리 항체 검사에 나왔던 숨은 감염자를 포함을 하면 대략 우리가 한 1,050만 명 정도는 면역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 6월 이후에 생긴 사람은 12월 달에 다시 걸릴 확률은 매우 낮거든요. 예. 그리고 8월 첫째 이후에 생긴 사람들, 백신을 맞은 분들, 그분들은 4개월까지 최소한 유지가 된다고 보는 것이니까 12월 초까지, 그때까지 면역은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약 230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 면역자 1,050만 명, 인공 면역자 230만 명을 합치면은 약 한 1,300만 명 정도는 12월 달까지는 방어력을 갖췄다. 예, 거꾸로 얘기하면 나머지 국민들은 방어력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3,800만 명이 방어력을 제대로 못 가지고 있을 거다. 개개인의 면역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지금 60세 이상 고위험군에서는 제가 설명드린 자연 면역과 인공 면역, 그러니까 백신에 의한 거, 감염에 의한 걸 다 합쳐도 전체 인구 중에서 면역력을 갖고 있는 비율이 25%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는 60세 이상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사망의 대부분은 60세 이상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고위험군에서 특히 60세 이상 중에서는 감염이 최근에 안 됐던 분들 또 백신을 오래전에 맞았던 분들은 반드시 이번에 동절기 계량 백신, 이가 백신 접종에 참여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는 것이고요.